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겠어요? 코리아 프라이드 리얼 스토리 놓치면 후회합니다. 저는 라이언 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라이언 해럴드 한센. 어머니는 한국계 이민자,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이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스타트업 창업가로 살아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2022년에 AI 셀 매각하면서 잠깐의 성공을 맛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코딩에 빠졌고 MIT에서 전산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인턴으로도 참여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나라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세 번째 창업 아이템은 글라이드 AI라는 고객 응대 자동화 플랫폼이었습니다. 한때 구글에서 연락도 받았고 투자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결국엔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철회와 팀원 이탈이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엔젤 투자자의 투자금이 끊기면서 제가 직접 고객 응대도 하고 청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사무실 바닥을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실리콘밸리의 현실이었나?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건 어느 날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을 때였습니다. 보험이 일시적으로 끊긴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환자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KS 스타트업 그란 챌린지 2024 참가 초청.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에게 항공권, 숙소, 그리고 투자자 미팅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서명이 있었고 확인해보니 진짜였습니다. 그 메일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어차피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잖아. 저는 이거 스팸 아닌가 하며 스크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첨이었죠. 공짜 티켓과 숙박이 사전 설정된 미팅 스케줄까지. 그냥 흔한 초청 아니라 그날 저는 미국 누리던 CN의 의미 없어지는 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 착륙 후 인천공항 도착 첫 5분 저는 이미 한국에 충격받고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곤 숙박 장소 어디냐 뿐이었고 짐 찾는 시간은 단 4분.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서자말자 그 크리미한 독이 위생 수준에 감탄하며 미국 새 차장처럼 별 냄새가 없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속삭임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강남이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맞이한 서울의 아침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미세먼지가 걱정이라더니 하늘은 파랗고 자동차 소음도 적고 사람들은 일찌감치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도착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보자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교통카드를 찍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은 정말 조용했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병기되어 있어 당황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들어오시자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는 장면을 보고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본 적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스타트업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로비는 마치 5성급 호텔처럼 깔끔했고 직원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씨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회의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환영 메시지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환대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우는 대기업 투자자 미팅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타트업 CEO 한 명도 이렇게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분들과 함께 백반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다소 허름해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이 차려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돌솥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무려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가격은 12,000원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구성이면 최소 40달러는 받았을 텐데 저는 김치 하나를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정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물을 따라주시던 한국인 파트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같이 밥 먹는 게 곧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크게 박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시스템이 정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잘 갖춰진 나라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디테일이 사람의 온기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투자자들과 함께 점심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약간 포멀한 분위기의 한정식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고 식탁은 정말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육포를 한 조각 베어 울었을 때였습니다. 딸까 입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며 혀로 확인해 보니 몇 년 전 미국에서 레진으로 메워둔 어금니 일부가 깨져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음식이 목에 안 넘어갔고 웃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같이 있던 한국인 파트너가 바로 눈치챘습니다. 라이언 씨,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당황한 채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이가 깨진 것 같아요. 치료했던 부위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잠시 고민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치과로 가시죠. 근처에 잘하는 데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반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국에선 예약 안 하면 진료도 못 받아요.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예약 없어도 지금 가면 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직원이 근처 치과를 검색하고 있었고 10분도 되지 않아 우리는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QR로 간편하게 접수했고 영어로 안내해주는 직원이 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진이 떨어진 거네요. 20분이면 복원 가능합니다. 정말로 2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치료가 끝났고 미백까지 함께 서비스로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비용은 6만 원. 미국이라면 보험이 있어도 $250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건 의료가 아니라 공공예술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스타트업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외국인 참가자가 한국 병원 이용을 거부했다더라는 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과 가는 걸 망설였던 걸 일부 참가자들이 한국 시스템 불신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시선에 저는 정말 당황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사과 문화, 오해를 푸는 방법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미국식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잠시 당황했을 뿐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친절하고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와 함께 치과에서 받은 영수증과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날 함께 치과 간 파트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린 알고 있어요. 문화 차이 때문이란 거요. 근데 솔직히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한국인에게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 속도가 아닌 공감 인하라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빠르고 편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호텔 복귀길, 혼자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표 끊을 필요 없이 교통카드 찍고 들어가자 바로 승강장 도착.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이러한 국어내 개국어.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들. 전화통화는 조용히, 심지어 문 모드 사용. 이거 진짜 문명 레벨이 달라. 도시 속 규율과 존중, 그리고 정중함.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고 고기를 굽던 그는 말했습니다. 라이언 씨,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밥도 잘 먹고 이도 잘 고치고 정도 알게 됐어요. 이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울 밤거리를 걸으며 제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수십 년간 달려온 삶이 파도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광화문 광장 앞,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흘러나온 버스킹 음악,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주저없이 썼습니다. 한국에 남아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나를 바꾼 도시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지엔 단순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배달된 커피를 들고 창밖을 보는데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연인이 서로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 할머니께 자리를 먼저 양보하는 아저씨. 캠퍼스로 걸어가는 학생들. 모두가 당연하게 보냈던 일상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다시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적인 문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문명이었습니다. 속도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 진짜 놀라운 건 그 속도 뒤에 숨겨진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첫 출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라이언 한본연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함께할까? 그 질문이 제 존재 자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마주한 인사는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외국인이던 제게 지금은 형님, 친구, 우리 팀으로 불렸습니다. 라이언 씨, 그때 말이었죠. 당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제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찾지 못했거나 혹은 잊고 살았던 사소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들을 한국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돌아갈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제 마음속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커뮤니티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은 저를 바꾼 나라입니다. 그 후 받은 답장은 이랬습니다. 라이언 씨, 당신은 이젠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말을 읽고 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방우라니 모든 경험, 시스템, 속도, 정성, 사람. 그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브랜드였던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긴 기술로 놀라고 사람으로 감동하는 나라. 디테일 속에 사람이 온기가 살아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KPRID. 이 말은 그냥 자부심이 아닙니다. 직접 살아보고 느끼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나라에 바치는 경의입니다. 혹시 당신이 한국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이 세계가 놀라고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제가 한국에 남겠다고 결심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항공권을 취소하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 제 일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한국인 동료 3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 김밥 천국에서 점심 먹고 퇴근 후엔 한강 자전거 타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초반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카페에서 뜨아 하나 주세요쯤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포장도 척척 하고요. 그리고 회식 때 소맥도 배웠습니다. 아직 비율은 매번 다르지만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건 한국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정해진 룰 안에서도 유연하게 배려하는 그 마음. 낯선 외국인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그 자연스러움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며 이곳에서의 삶을 이어가려 합니다. 6개월 전 그날의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인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규칙은 분명했지만 그 안엔 사람을 위한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것보다 살아야 할 방식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다는 걸 버스에서 이미 출발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카드가 없어요. 현금도 없어요라고 하자 운전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타실 때 꼭 찍으세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탔고 그 기사님께 작은 감사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라이언 씨, 이젠 한국 사람이네요. 우리 정, 이제 느껴보셨죠? 또 한 번은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무심코 앉아 있던 제게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는 자리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때 저는 이곳은 나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수해도 미소로 답해주고 어색함에도 우리라는 말로 안아주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정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남기로 한 겁니다. 그건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다음 코리아 프라이드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이제 코리아 프라이드에 함께해 주세요. 구독만 누르면 다음 국자부심 스토리, 당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감동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